안녕하세요. 김병화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제가 생각하는 개발의 로드맵을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제가 어떤 내용을 언급하면서 진행할지 예측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개발을 두 가지 측면으로 바라봅니다. 먼저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지식으로 나누어 보았습니다. 이렇게 먼저 분류한 이유는 개발을 배울 때 취업을 목적으로 배우시는 분이 많을 것 같기 때문에 한번 이렇게 분류해 보았는데요. 취업이 목적인 경우에는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지식을 먼저 습득하는 것이 우선순위가 높습니다. 이에 시스템 원리나 이론 등은 뒤로 밀어두고 실 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먼저 습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회사 입장에서는 어설프게 여러 분야를 하는 것보다 하나라도 확실히 업무를 맡아서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일 개발을 갓 배운 개발자분이 풀스택을 공부하셨다면 그분이 작성한 코드를 사용하실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실제 업무 시스템은 더 복잡할 수 있고요. 작성한 코드 리뷰에 더 많은 시간이 할애될 수 있습니다. 차라리 프론트라면 프론트, 백엔드라면 백엔드를 확실히 정하고 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즉 자신의 목적에 맞게 배워야 할 것을 정하시는 것이 좋은데요. 예를 들어 특정 업체에 취업을 원하신다면 해당 업체가 다루는 기술 스택을 위주로 공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일 특정 업체가 없다면 채용 시 선호하는 언어 및 프레임워크를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 내가 웹 클라이언트를 지원한다면 HTML, CSS, 자바스크립트, 리액트, 타입스크립트, 네트워크 기본, 언어의 일반적인 지식 등을 공부하면 되겠습니다. 회사에서는 처음 입문하시는 분에게 코딩 능력을 기대하진 않을 거고요. 시스템의 이해도 깊다고 기대하지 않습니다. 제가 코딩 테스트를 할 때는 얼마나 코딩에 익숙한지 테스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능한 단순한 로직을 제시하거나 아니면 로직이 바로 떠오르는 내용을 얼마나 잘 코드로 옮기는지 테스트해봤는데요. 이게 기반이 되면 개인적으로는 백엔드나 프론트엔드냐도 잘 가리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프론트엔드에서 커스텀 라이브러리와 UI 컴포넌트도 만들고 자기가 개발한 모듈 등도 깔끔하게 코딩할 수 있는 분은 백엔드에서 서버의 특징과 코딩 시 주의할 점 등을 알려주고 백엔드를 맡겨도 곧잘 해낼 수 있습니다. 다시 처음의 분류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가장 기본적이며 밑바탕을 이루는 요소는 개발적인 사고라고 생각합니다. 문제 해결 능력이라도 보셔도 되는 상황일 수 있습니다. 제가 주니어분과 대화를 했을 때 가장 많이 겪는 문제가 해결하는 로직은 맞는데 잘못 코딩하고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 원인은 다양한데요. 처음에 제대로 코딩하다가 하나둘 오류가 나고 해결하려고 하다 보니 내가 뭘 했더라 생각하며 헷갈리는 경우도 있고요. 잘못된 코딩 습관으로 실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신이 함정을 파고 자신이 빠져버린다고 할까요? 병수명을 헷갈리게 장명하고 자신이 실수한다든지 엘리먼트가 발생하는 이벤트 연수에서 잘못 걸어서 자신이 상호 참조하면서 무한 루프를 만들어버리는 경우 등 원인은 가지각색 다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작성해서 버그 난 경우도 처음 의도를 들어보면 괜찮은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코딩에 아직 익숙하지 못해서 발생하는 것으로 꾸준히 코딩에서 숙달시키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처음에는 개발 효율이 좋지 못합니다. 오랜 시간 앉아 있어도 성과가 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계속 숙달해서 내 생각을 자연스럽게 옮길 수 있을 때 그때부터 이제 효율이 나오게 될 겁니다. 이런 맥락으로 말하는 것이 제가 개발적인 사고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계속 타이핑을 하시라고 하고 연습 문제를 풀어보라고 강조하는 것이 이러한 사항 때문인데요. 자신의 생각을 코드로 표현한 것에 숙달되어야 됩니다. 처음에는 연습 문제처럼 간단한 문제를 풀고요. 더 나아가서는 작은 프로그램에서 점차 큰 프로그램으로 넘어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게 어느 정도 잡힐 때 설계를 배우시면 좋습니다. 처음에는 설계를 배워도 이걸 어디다 활용할지 응용을 못하거나 아니면 필요없는 부분에 디자인 패턴을 적용해서 코드를 더 복잡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설계는 객체 지향과 디자인 패턴을 배울 거고요. 이때는 요구사항을 듣거나 기능을 접하면 이건 어떻게 구현하면 되는지 시뮬레이션 하시면 좋습니다. 여기까지가 개발 코딩 이전에 생각하는 습관을 이야기한 내용이고요. 실제 코딩에 들어가면 먼저 언어를 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저는 처음에 자바스크립트와 타입스크립트를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선정 이유는 가장 많이 사용하는 언어의 상위를 계속 차지하는 언어이기 때문입니다. 만일 AI 연구 등을 하신다면 파이썬도 좋은 선택입니다. 저는 여기서 언어의 일반적인 사항과 특정 언어의 특징을 나누어 설명할 건데요. 이렇게 나누어서 알아두시면 나중에 다른 언어를 배울 때 해당 언어의 특징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또한 여러 언어를 다루시면 알겠지만 어떤 언어에서 특징이 다른 언어에서도 유사하게 차용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에 어떤 몇 개의 언어의 특징을 공부하다 보면 서로 중첩되어서 다른 언어를 배울 때는 배우는 속도가 가속되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 언어에 따라서 프레임워크를 익히셔야 될 겁니다. 일반적으로 언어를 그대로 사용하는 것보다 프레임워크를 기반으로 업무에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해당 언어에서 사용하는 프레임워크를 공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프레임워크 공부 시에는 프레임워크의 사용법을 먼저 익히시면 됩니다. 실제는 해당 프레임워크의 동작까지 깊게 공부하시면 깊게 공부하실수록 좋습니다. 이유는 이러한 설계와 패턴이 다른 곳에서 적용될 경우도 많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는 어려울 수 있으니 처음에는 사용법만 먼저 익히시면 됩니다. 제가 다른 분에게 가끔 하는 말이 있는데요. 어떤 것을 쉽게 사용했다면 어떻게 그렇게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든 것을 관찰해 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프레임워크를 사용하고 다루어 보면서 어떻게 동작하는지 관찰해 보는 것은 좋습니다. 그리고 또 배워야 할 것이 개발 파트에 따른 특징입니다. 예를 들어 프론트엔드의 경우 HTML, CSS를 추가로 배워야 할 거고요. 네트워크도 간단하게 배우시는 것이 좋습니다. 아무래도 HTTP 프로토콜을 기반으로 동작하기 때문입니다. 백엔드라면 저는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멀티 프로세스, 멀티 스레이딩 처리인데요. 쉽지는 않을 수 있지만 서버라면 다루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백엔드 같은 경우 데이터베이스 및 SQL을 배워야 되는데요. 몽고DB는 학원에서 가르쳐주기 쉽지만 현업에서는 관계형 데이터베이스가 많이 사용됩니다. 현업에서는 프로그램보다 데이터가 중요한 경우가 많을 거고요. 주요한 데이터 관리에는 관계형 데이터베이스가 쓰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및 SQL의 경우 한 학기 이상 배워야 하는 주제이기 때문에 학원에서는 간단하게 가르쳐줄 수 있는 몽고DB를 많이 가르쳐주는데요. 여기 표에서 보다시피 몽고DB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다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데이터베이스는 SQL을 배우시는 것을 추천하고요. 그런데 문제는 SQL의 경우에는 실 업무에서는 상당히 복잡한 경우가 많고요. 테이블과 설계 또한 프로젝트 나름이기 때문에 연습하기가 쉽지 않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플리케이션의 경우 안드로이드나 iOS의 경우에는 각기 개발 도구가 따로 있는데요. 해당 개발 도구 및 언어 그리고 기기별 특징을 공부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실제 업무에 들어가서는 각 분야별 특징이 있습니다. 이는 공부로 알기는 어렵고 실제 취업한 회사에 가서 실무를 맡게 되었을 때 알아가시면 됩니다. 여기서 업무에 필요한 필수적인 것은 언어에 대한 이해, 프레임워크, 개발 파트별로 필요한 추가적인 내용입니다. 이런 내용은 책이나 강의로 들으시고 공부하시면 되는데요. 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개발 사고라고 써놓은 것이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문제가 주어졌을 때 얼마나 빠르고 튼튼하게 코딩하고 더 나아가서는 확장성 있도록 만들었는지가 중요합니다. 이러한 능력의 배양이 오래 걸리는 것이며 이와 동시에 해당 언어를 점차 심도 있게 공부하시면 좋습니다. 여기서 빠르게 업무를 배우면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코스는 퍼블리셔, 프론트엔드, 백엔드, 어플리케이션 개발, 시스템, 인베디드 순서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퍼블리셔는 HTML 및 CSS만 배우시면 하실 수 있는 일이고요. 단점으로는 노가다성이 일이기에 크게 코드와 연관이 없는 일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에 간단하면 여기서 프론트엔드의 간단한 업무라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에 자바스크립트와 타입스크립트를 배우시면 좋고요. 간단한 코드를 연습하시면 좋습니다. 다음에는 프론트엔드 업무를 맡으시면 좋은데요. 여기서는 타입스크립트와 자바스크립트를 좀 더 숙련하면서 리액트를 공부하고 설계의 기초를 잡으시면 됩니다. 네트워크 기본을 이해하시면 좋고요. 이 다음은 백엔드를 가시면 좋습니다. 여기서 추가로 스레드와 프로세스에 대해 더 많이 다루시게 될 겁니다. 데이터베이스도 하셔야 될 거고요. 웹서버 설정 및 노드.js 등의 서버를 만드시게 될 겁니다. 그리고 서비스와 서버 구조 등을 설계하시면 좋습니다. 여기까지 하셨으면 이 다음은 좀 더 빠르게 갈 수 있는데요. 어플리케이션을 하나 만들어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각각 타겟 시스템의 개발 도구를 익히셔야 될 거고요. 특정 언어를 다시 배워야 될 거고요. 그런데 여기까지 충실히 하셨으면 그리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여기서 타겟 시스템 또한 공부하셔야 되고요. 만일 윈도우 어플리케이션을 한번 개발해 보신다면 프론트엔드에서 윈도우의 기본적인 사항은 익히셨을 테니 윈도우에 대한 OS의 심화학습을 해도 좋습니다.
이 이후에는 시스템에 대해 좀 더 심화해서 공부해 볼 수 있는데요. 그리고 임베디드에 진입한다면 특정 시스템에 맞게 코드를 변경하면서 만드실 수도 있습니다. 업무를 맡으면서도 개발에 대해 점점 심도 있게 공부할 수 있는 개발 코스 예시였습니다. 실제는 프론트엔드만 정말 깊게 공부하시고 능숙하게 다룬다면 어디로 가셔도 곧잘 해낼 수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백엔드가 어플리케이션 공부보다 어려울 수도 있는데요. 난이도는 어플리케이션과 프론트엔드가 비슷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때 중요한 점은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계속 개발 공부를 하시면서 다음 단계로 넘어가려고 해야 한다는 겁니다. 만일 현실에 안주한다면 해당 언어와 해당 분야에 갇혀서 나가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추천한 것은 회사 일을 제대로 하면서 다른 사람의 코드를 보고 점차 견문을 넓혀가면서 공부를 한다는 전제로 한번 예시를 들어봤습니다. 만일 특정 분야에 관심이 있어서 해당 분야로 집중하고 싶다면 목적에 맞게 변경하시면 됩니다. 제가 이 분류를 제시한 이유는 만일 기초가 튼튼하자면 특정 업무를 수행할 때 전부 배울 필요가 없다는 것을 나타내려고 분류해 보았습니다. 만일 내가 개발 언어와 개발 파트에 익숙하다면 내가 개발할 분야의 특징만을 공부하시면 될 거고요. 내가 특정 분야에는 익숙하지만 다른 언어로 개발해야 된다면 특정 언어와 프레임워크만 공부하시면 될 겁니다. 그렇게 제가 회사에서 개발자분의 면접을 봤을 때 주로 봤던 사항은 개발자분이 개발하신 코드였습니다. 백엔드를 채용해도 굳이 백엔드 유경험자만 채용하지 않았었고요. 특정 언어와 프레임워크 사용 경험에 국한하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한 언어에서 정말 깊게 공부하신 분은 다른 언어를 쉽게 배울 수도 있고요. 프레임워크를 배우는 기간도 그리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시스템 자체와 네트워크를 잘 아시는 분은 백엔드를 맡아도 쉽게 적응할 수 있죠. 중요한 사항은 시스템 및 언어에 대한 이해도, 문제풀이 능력, 그리고 분야에 대한 이해가 있으면 좋습니다. 가장 쉽게 습득 가능한 사항은 개발 도구 사용법일 거고요. 개발을 계속적으로 많이 함으로써 언어에 대한 이해 및 시스템에 대한 이해, 설계 방법 및 네트워크, 보안 등의 파트별 이해와 특정 업무 분야에 대한 이해가 축적되게 될 겁니다. 제가 대학을 졸업하는 즈음에 프로그램은 뭘까라고 하면서 프로그래밍에 대해 고민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풀어낸 생각이 세 가지만 잡으면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그게 바로 스트링, 스트림, 설계였습니다. 해당 단어는 포괄적인 의미입니다. 스트링이라고 표현한 것은 사람이 이해하고 스트림은 기계를 이해하며 설계는 이것을 논리로 풀어내는 과정이라고 정의했습니다. 프로그래밍은 크게 이 세 가지 뼈대로 이루어져 있구나라고 생각했던 것이 스트링, 스트림, 설계였습니다. 스트링은 개발자가 작성한 코드, 파서가 읽어드리는 원문 등 사람이 읽고 이해하는 것을 통칭했습니다. 읽기 좋은 코드를 강조하는 이유도 자신의 논리를 다른 사람이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많은 경우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문자열로 데이터를 주고받는데요. 예를 들어서 네트워크 HTTP 프로토콜은 문자열이 기반이고요. PHP 코드를 파스에 넘기고 HTML 코드가 리턴되는 과정도 결국은 문자열에서 다른 문자열로 변환입니다. 사람이 읽고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스트링으로 구성되는데요. 이런 것을 마음대로 조작할 수 있다면 그건 내가 원하는 대로 변경이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스트림은 이렇게 표현한 코드는 결국 이진수인 스트림이 되는데요. 이러한 이진수를 기계는 어떻게 해석하는가를 이해하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블록체인과 영상 제어, 파일 처리 등 기계가 이해하고 해석하는 이 스트림을 조작하고 처리할 수 있다면 개발자의 역량이 더 늘어나게 됩니다. 여기서는 하드웨어에 대한 이해가 동방되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설계는 논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나의 생각을 컴퓨터에게 지시해드리기 위한 논리인데요. AI의 시대가 되면서 더욱더 중요한 요소가 되겠습니다. 이 능력만 따로 떼어내서 학습하면 좋겠지만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직접 코딩을 하고 오류를 내면서 개발을 해봐야 현실에 맞는 설계가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타이핑과 코딩을 계속 하라는 말은 컴퓨터와 코드로 계속 대화를 해보라는 이야기와 같습니다. 그렇기에 제가 레슨이라고 한 거는 크게 세 가지 분류로 나누어 올릴 건데요. 코드, 설계, 그리고 C와 함께 다룰 시스템과 스트림 이야기입니다. 감사합니다.